상담소. 오늘은요, 몸짱처럼 건강한 기운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아유. 자, 오늘의 아유.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말랑말랑. 아예 없네. 살밖에 없어. 아우 ፌ테. 예. 자, 오늘의 고객님은 저는 완전 다른 무려 15kg을 감량을 하고 와우. 지금 승이 나 있어 몸. 화가 많이 났어. 봐봐, 화가 잔뜩 난 근육을 자랑했던 분입니다. 저게 몇 팩이야? 시식팩. 저게 확 갈라질 수가 있나? 아우 화가 난다. 진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전문가요. 진짜요. 진짜 조각 같은 몸을 가지셨는데요.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I feel like falling in love.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 32년째 배우 이창호입니다. 와우. 32년 차. 우리 금쪽이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왜 그런 걸까요? 제발 출연하라고. 자기는 가서 상담을 좀 받아야 된다고.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따뜻해.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여전히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멋있으세요. 너무 멋지십니다. 네, 이창훈 고객님을 위해서 오늘 웰컴티 준비했습니다. 자, 최측근 증언에 따르면 흥칙뿡 칙칙 은근 잘 삐지신다는 고객님을 위해서 칙차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네. 저는 정말로 놀라운 게 바디 프로필 사진을 진짜 보고 바프가 진짜. 2년 전이에요. 2년 전. 얼마 안 되셨네. 네. 아니 과천시 넘버원 몸짱이 되려고 100일간 이게 무슨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보다는 제가 예. 나이 들면서 왜 나는 저게 없었을까 해서 55세 시도를 해봤거든요. 와 정말 제 담배도 37년 피다가 끊었거든요. 담배 피는 건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런 얘기를 했어. 몸짱 운동을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네. 몸짱 운동을 해본 부류와 안 해본 부류. 그 정도. 그렇게 나눕니다. 아니 죄송한데 그 대답을 들려고 예, 질문한 게 예. 아니잖아요. 그러게. 아니, 다른 질문이었잖아요. 아 맞다 뒤에가 더 있었죠. 네, 아, 더 나도 있- 모르게 쏙 빠졌네. 네. 100일간 단백질만 드시면서 금주의 기간을. 네,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가 너무 궁금해. 왜냐면 저도 이제 술을 또 좋아. 아니 그렇죠. 애주가 선배님께서 어떻게 금주를 하셨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했거든요. 제가 술, 담배 사랑은 시를 쓸 정도로 너무 사랑했어요. 술, 담배 사랑. 조금 외롭게 자란 편이라서 좀 그들에게 많이 의존을 했는데 내가 이때 안 하면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번 해보자. 이거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16주 동안 16kg 뺐어요. 그러면서 매일 운동하고 와. 그거 딱 99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딱 거울 봤을 때 나는 이건데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99일 뒤에는 바로 바프 찍고. 바프 찍고. 당연하죠. 축배죠 축배. 아이고. 자, 오늘 고객님께서 예. 약간 TMT거든요. 예예. 투마치 토크시기 때문에. TMT 쉽지 않은데. 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예. 오늘 녹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멘트 중간에 호흡이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오세요. 네. 바로 들어야 돼요. 리액션도 근데 또 우리가 제가- 해요. 우리가 이해할 얘기도 예, 우리가 하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싶은 얘기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란 말이야. 들어오시면 튀겨 나왔어요 지금. 야, 이창훈 고객님 그 아내분과 또 따님이 적극 추천으로 나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차 타고 가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끌었는데 갑자기 효주가 그 아빠 나가야 돼 해서 아빠는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 아내랑 아니야 나가야 돼 나가서 선생님 만나 뵙고 좀 상담 좀 해봐.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님이. 네, 선생님 저는 뭐 딸이. 오늘도 깜짝이야. 돈이 패치. 그렇지. 자, DP. DP. 자, 우리 이창훈 씨. 자타공인 채널A 간판 프로그램 저희 금쪽 상담소에 나오신 이유가 금요일 밤에 강력한 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10월 29일 10월 20일. 토요일 네? 오전 9시부터 휴먼 다큐 꽃길만 걸어요라는 아. 그래서 우리 금쪽의 이 길을 9시 반부터 금요일부터 올라가서 우리 방송까지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 포브스가 선정한 과천 씨. 아우, 좋았어요. 네. Very busy person.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난립니다. 과천에서 과천시 보안관으로 활동하고 교육부 장관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진짜입니까? 우리 학교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부터 초등학교 그 학운이 운영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거의 또 아버지 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사 교통공사 하면서 이러면 우리 아이가 보고 싶으니까 같이 근처에 있었더니 교육부 장관님께서 저를 또 보시고 상까지 주시고 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딸바보시는 것 같아요. 뭐, 예, 이거는, 예, 충분히 자랑할 만한 얘기. 아, 좋았어요. 예. 자, 아빠로서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따님을 사랑하면서 딸바보로 살아가고 계신데, 사실 우리 이창훈 고객님 말이죠. 정말 한참 연기할 때는 뭐 대단했습니다. 고소영 씨, 아유, 상대 연기. 송혜교 씨, 와우. 오연수 씨, 오유. 이영애 씨, 와우. 김희선 씨 등등등 뭐 셀 수도 없죠. 많은 여배우분들과 함께 작품을 하셨는데 배우계에서도 소문이었습니다. 여복이 많은 배우 1위로. 그게 아니죠. 예. 그분들이 복이 많으신 거군요. 복이 많았죠. 아하. 저를 만났다는.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잠깐 이렇게 그 호흡을 딴 생각을 바뀌네요. 하면 예. 그런데 이제는 나는 여배우 복보다는 대도가 되겠다. 대도? 대도가 되신 지가 좀 꽤 되셨죠? 제가 좀 모른 체 했습니다. 와. 우리 아내. 네. 그건 역시 네. 결혼하자고 하자고. 누구? 네, 우리 아내가. 아내분이 먼저요? 저 어머니가 솔직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얘랑 결혼해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오빠 우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좋아하고 뭐 저희 아버지도 좋아해서 엄마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 결혼해서 연애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좀 빨리 결혼해서 했어요. 연애합시다. 연애가 되게 짧았어요. 실례지만 나이 차이가 그러면 17살 차이. 17. 그러면은 만약에 따님분이 17살의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이창훈 고객님과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 굳이 그거를 또 그렇다면 남 동생 같은. 네. 자, 허락한다 아니다. 이 결혼 무조건 반대다. 하나, 둘, 셋. 나 같은 사람이라면 한다. 나 정도만 되면. 자, 이상 돈이 됐어요. 예. 예,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침을 튀겨가면서 웃는 이유는 아니 뭔가.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솔직하신 선배님 대답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20살 차이도 괜찮아요. 진짜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나이 차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요. 왜냐 20살까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자, 남편이자 아빠로 지금 뭐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계신 우리 이창훈 고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예. 자,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쪽이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제발 출연하라고. 자기는 가서 상담을 좀 받아야 된다고. 내가 금쪽입니까? 너무 안 버려서 제가
자기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쓰레기집 아저씨로 나왔을 거라고. 그 정도로 방 하나에 자기 물건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안 버리고. 어머. 뭐야 이게? 잘 정돈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랍을 딱 열면은 예전에 핸드폰에 고리에다가 액세서리 달았었잖아요. 이거 진짜 예전에는. 옛날이죠? 그 고리가 일렬로 쫙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리를 버리면 주워 오는 거예요. 고리를. 어머나. 버리는 거를. 옷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아 이거 아주 안 뜯은 것도 있네. 근데 맨날 같은 옷만 입고 있어요. 오늘 인터뷰할 때 입었던 옷 있잖아요. 365일 중에 320일 정도 입는 착장이에요. 뭐야? 같은 옷 아니야? 와. 신발이 진짜 많아요. 그냥 장을 거의 다 아빠 걸로 꽉 채워도 다 안 들어가서 그 다용도실에 놓는 정도로 많아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제 옷도 못 버리게 해요. 버리려고 그냥 현관 앞에 내놓으면 아빠가 다 뒤져요, 그거를. 뒤져가지고 막 자기가 쓴다면서 가지고 갔다가 제 놀이방에 다시 갖다 놓고 막 그래요. 제일 심한 거는 아빠가 음식도 안 버리거든요. 음식은 버려야지. 유통기한이지. 진짜 놀랐던 게 그 라면을 끓였는데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콩나물 맛있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유통기한 지난 거 좋겠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이게 또 따님인데 저게 사랑하는 따님인데. 근데 그 부엌에 가서 보니까 콩나물 봉지가 유통기한 지난 게 있어가지고 양념치킨이 있으면 껍질 있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을 다 걷어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줬던 거. 물에다가 밥을 넣고 이상한 채소 같은 거 다 넣어요, 그냥. 뭐 유통기한 지난 거든 말든 다 넣고 그리고 거기다 그 닭을 넣고 막 끓여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게다가 냉장고에 있었던 그 얼렸던 거 다시 녹여가지고 또 야, 이거 찐이다. 왜 그런 걸까요? 원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아버님만 모르고 계셨네. 고민이 아이고,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평소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말이에요. 본물 터지듯이 이제 막 이 제보가 막 들어오는데. 아, 그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상한 거 좋겠어요. 예. 지났지만 괜찮았다. 그럼요. 뭐부터 할까요? 주부 입장에서는 하항이가 빗받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버리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다 새 겁니다. 뭘 아낍니까? 좋은데요. 네. 지금 보면 옷도 다 이렇게 잘 양은 많지만 나름 정리가 돼 있으신데요. 정리는, 예. 근데 왜 맨날 같은 옷을 입으신지 그건 좀 같은 옷이 궁금하네요. 아니라요. 뭐 한 45일 동안 외국에 촬영 갔는데 그때 오연수 씨랑 제 파트너였고 근데 감독님이랑 해서 너희 방 좀 놀러 가자 그래서 오세요 했는데 이만한 트렁크가 몇 개 있으니까 연수가 오빠 맨날 똑같은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이렇게 트렁크가 커 해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딱 열었더니 똑같은 거 20장 청바지 7개 그동안 그거 45일 입는 게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딴 생각하는 게 싫더라고요. 내가 뭘 입어야 될까?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쓰기 너무 싫어가지고 난 왜 이렇게 그럼 내가 이상한 거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아인슈타인은 하얀색 그것만 입으시고 스티브 잡스 그렇게 입으시고 그래서 이분들도 나랑 똑같구나. 잡생각을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입니다.
이게 뭐 네.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서. 예. 네. 선배님 그럼 이거는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효주가 말한 그 콩나물. 아 그래 그거는 콩나물. 야채는 말이죠. 예. 눈으로 봤을 때 유통기한이 나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죠? 시들고 이러면 버려야 돼요. 네. 그러나 저 안쪽에는 싱싱한 것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100가닥 중에서 한 15가닥 정도. 왜냐? 북엇국에 이게 들어가야 또 시원하잖아요. 그럼 다 걷어내고 했는데 우리 효주는 요건 안 보고 걷어낸 콩나물을 본 거예요. 아, 그렇겠다. 저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밖에 없으면 내 딸 상한 거 뭐 이기겠습니까? 선배님 그러면 이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양념 치킨 죽 이거 뭡니까? 죽은 진짜로. 이거는 전날 양념 치킨 죽. 전날 치킨을 시켜 먹고 저녁 밤에 그것도 이제 저녁에 해서 다음 날 우리 효주가 좀 약간 시름시름해서 이제 닭죽을 끓여줘야 되는데 아이한테. 힘이 좀 없어 보여서 그 양념 통닭죽은 처음 들어봤는데. 감기도 좀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영양 보충해주고 싶은데 아이 머리야. 7시 반에 식사를 하면 어디 가서 그걸 삽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껍질을 벗기니까 안에 고운 부분만 칼로 딱 도려내서 안쪽에 아주 속살만 걷어내서 해서 죽을 끓였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뭐 설사하거나 배탈이 난 적은 없죠.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지만 우리 딸에게 그런 건 주지 않습니다. 어머 우리 이창훈님은 그런 경우 있으세요? 저는 뭐냐면 눈으로 봤을 때 그 발효 음식은 김치 같은 거 하얀 곰팡이 끼잖아요. 네. 봐서 보기 괜찮고 냄새 맡아서 괜찮고 하나 먹으면 괜찮은데 그럼 먹어요. 근데 그게 뭐 2, 3년은 아니고 기껏 해봐야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어? 아니 봤을 때 괜찮으면 먹어도 괜찮고. 네. 이제 우린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약 먹으면서 이거 안 좋잖아요. 그때 뭐 약간 그래서 균을 먹는다고요? 설사하더라도 설사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헐쭉해지고 홀쭉해지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체중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비법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나의 식생활이 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면역력도 생기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결혼 못할 뻔한 적이 있어요. 왜요? 놀러 왔는데 제가 음식을 요리를 좀 하니까 뭐 해줄까 해서 저 고기 좋아해서 갈비찜 오빠 할 줄 알아요? 오, 갈비찜 어려운데. 그래서 쉬고 있어요. 내가 해줄게. 그래서 딱 냉장고에 넣어서 얼어있는 갈비찜을 딱 통째로 넣고 딱 있었어. 근데 좀 했더니 오빠 뭐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고기가 얼음과 같이 녹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된 건데? 한 2년 좀 지났던 거. 어머 한 2년 좀 지났던 거. 어머 어머 오빠 이거 뭐예요? 그래서 고기가 왜 이러지? 왜 힘이 없지? 힘이 없어. 내가. 장조림이었나? 근데 아니었던 갈비였던 거였어 내가. 그때 좀 미안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이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못 버리시는데요. 사진에서 나온 그 네. 장면을 보면 뭐 옷이나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막 소비를 하시는 유형은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자린고비 오히려 더 가까우시네요. 어떻게 보면. 아꼈다가요. 나중에 네. 뭐냐면 제 조카들 다 주고 어머. 결국은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조카 줄 때 보면 빨간 딱지 피사를 명품 그걸 제가 네. 형들이 막 편집살 많이 해가지고 가면 막 80% 90% 해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사드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조카한테 새 신발인데 신어라. 삼촌이 이거를 25년 동안 아꼈던 거다. 너에게 주마. 25년이요? 아니 왜 25년 동안 안 신었대? 아니 그거는 오히려 피사에 팔면 콜렉션으로. 박물관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진짜? 예. 집 몇 개 있는데 오히려 피사에서 사고 싶어 아니 왜 할걸요? 그걸 안 신었어요? 너무 아끼느라고. 아끼느라고. 언젠가 여기를 딱 신을 타이밍이 있을 거야. 아유 아까워. 타이밍이 있을 거야 했는데 그걸 놓친 거야 그 타이밍. 그래서 줬어. 우리 조카한테 전화 안 하고 여동생이 전화가 와요. 오빠 버스 오는데 뛰어가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본인이 맨발로 뛰고 있더래요. 어머 세상에나. 웬일이야 이게. 설마. 그래서 내가 설마. 내가 어머. 제가 그건 한 28년 된 그
샌들이 있었는데 어머. 가운데 빨간 게 딱 너무 이뻐요. 그래서 설마 내가 신어볼게. 너 거짓말 치고 있어. 그래서 신고 나갔다 딱 들어왔는데 방에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이렇게 발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 딱 봤더니 그 빨간 딱지가 떨어져서 발바닥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 아, 그게 뭐냐면 지나면 고무가 녹고 가죽이 이제 거의 뭐 그냥 삭아서 그 네네.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천연이니까. 삭대기 전네. 흑대기 전당이었어. 아이고 세상에는. 와, 그래서 내가 이거 누구 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한 대여섯 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예전에 그 사셨던 그 명품 그 외제차를 우리 정말 붐붐이. 오랫동안 타고 붐붐이. 붐붐이요? 아, 이름도 다 붙이죠. 예, 얘는 정말 제가 제 인생에 이렇게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어요. 예, 그때 정말 집 한 채 값이었는데 궁금히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 나에게 선물 한번 하자 정말. 그래서 필요하죠. 폴땡을 제가 샀습니다. 몇 년 전이요? 06년이니까 잘 계산도 오래됐다. 와. 그 타고 나서 이제 발레 파킹을 하면 그땐 그 보도보다 얘가 낮아. 그러니까 휠이 다 작살 나는 거야. 그럼 이 휠 고치려면 돈이 또 막 수백만 원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발레의 스트레스가 그래서 걔는 집에 모셔두고 택시 타고 나가죠.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타려고 산 차잖아요. 그랬죠. 지금도 그러면 그 차 붐붐이 있죠. 지금 걔가 6만 킬로 뛰었습니다. 어머. 2006년에 6년에 사서 그 지금 16년, 17년째 들어가는 건데 6만이요? 6만이 6만 뛰었어요. 어머. 네.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버리지 않고 좀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다 사연이고 추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수집의 목적이 있는 분도 있어요. 네, 콜렉터들. 약간 그런 면도 있으세요? 그건 없어요. 그렇진 않으세요? 그냥 저는 네, 제가 네. 좋아서 고민을 하다가 얘랑 같이 있고 싶으면 좀 갖고 있고. 차 폴땡도 뭐냐면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날 때 그 추억이 가장 커요. 그 차를 타고 올 때 쫙 다가가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딱 문 열어주고 태웠던 기억. 전 그래서 못 버려요. 아직도. 그런 것처럼 일일이 추억이 다 있습니다. 아니 글쎄 아는데요. 너무 소중한데요. 그 추억은 결국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물건이 없어도 그냥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언젠가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꼭 드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모았던 게 안에도 얘기했지만 그 열쇠고리 키 링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이런 거 네네. 연결시켜주는 거. 네네. 그걸 제가 누가 이제 친구가 이거 빠졌어. 줘봐. 딱 고쳐서 딱 줘. 이거 어떻게 써? 잘 써 임마. 그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그 해줄 때 저의 어떤 기쁨. 기쁨. 내가 이거를 갖고 있길 잘했구나. 남을 기쁘게 해주잖아. 제가 봤을 땐 약간 호딩이 있는 것 같아요. 호더인 것 같아요. 약간 저장해놓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거는 창고 안에 볏짚을 착착 했을 때 이제 굶어 죽지 않겠네 이렇듯이 저장해놓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야지만 좀 편안한, 불안이 덜한 그런 양상을 약간 저장 강박이라고도 해요. 저장 강박은 물건 자체가 나예요, 나. 확장된 자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물건을 여기 있던 걸 일로 치워도 나를 건드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버리면 내가 버려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 이 행위가 나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런 저장 강박이 있을 때는 이런 면을 잘 되돌아봐야 되죠. 나한테 이런 면이 있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딱 말씀하세요. 나의 일부분을 띄어서 가는 느낌? 우리 조카한테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한 10번 갈등을 해요. 입어보고 내려놨다 또 왜냐면 이런 생각에서 얘를 보내야 하는 그 심정. 그래서 멀리 이제 보죠. 차의 뒷모습을. 건강해야 돼. 잘 살아. 잘 살아. 넌 행복할 거야. 굉장히 허전하고 그리고 이제 옷방을 보면 휘잉하죠. 하나 보냈는데 하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하나가 남들에겐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내 친구 같은 정말 입었을 때 그냥 그냥 야 너 참 고생했다 그동안 이러면서 그냥 혼자 걸어가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 추억들이 생각나고 이 주머니엔 그때 뭘 넣었었지 뭐 이런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떠나가니까 아주 괴롭죠. 예, 이게 저는 가장 괴로움이 크다. 생각보다 요즘에 이런 약간의 이제 저장 강박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아요. 어떤 분들은 책 같은 거를 굉장히 모아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쌓아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아주 보물 같은 책이 여기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호더라고 해갖고 이런 자료들 있죠. 디지털 컨텐츠들을 모아놓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수제자님들 뭐 이렇게 저장하시는 게 좀 모으는 있으세요? 거. 모으는 거? 저는 못 버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집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별다방 시티컵 그곳에서만 파는. 그 도시에만 가야 살 수 있는 네, 맞아요. 컵이 있어요. 그 시티컵을 한 100개 조금 넘거든요. 와, 이거는 콜렉터네.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네. 그 시티컵을 찾기 위해서 막 우범지대도 막 길 모르는데 막 찾아가고 예. 어머. 지역 불문하고 갑니다. 전주도 갔었고 부산도 갔었고 콜렉터네. 전 이해가 안 되네요. 피곤하겠어요, 삶이. 요거는 또 결이 아니에요. 피곤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또 별로 만화책을 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굳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집에 네. 그러니까 저장 강박일까? 아닐까? 이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간단하게 해보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시죠. 네. 첫 번째, 집안에서 특히 내 주변이 어수선하다. 두 번째, 사용하지 않고 모으기 위한 물건이 3개 이상 갖고 있다. 나 너무 적은데? 세 번째, 물건을 버릴 때 괴로움이 크다. 아이고. 네 번째,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지만 미리 구매해 놓는 편이다. 다섯 번째, 태그를 떼지 않은 옷을 10벌 이상 갖고 있다. 아이고. 어떻게 제가 무슨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이거 써갖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나오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7문항 중에서요. 4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저장 강박 성향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성향. 네네. 우리 아내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세탁소에서 그 바지를 맡기면 반바지를 걸은 다음에 옷핀 2개를 딱 네네. 겁니다. 예. 네, 그럼 저는 옷핀을 모아요. 그건 왜요? 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손 뗄 때라든지 이번에 집에 있구나.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그 위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쓴 건 나눠놔야 돼요. 그럼 다시 또 딸 때 쓰면 안 돼요. 새 거 따야지. 라이터에다 딴 거는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걔는 이제 뭐냐면 옷 꽂을 때라 쓰는 거지. 그래도 맞아. 또 버리지 않는구나. 접은 다음에 핀을 딱 꽂고 뽑았더니 예뻐. 오케이. 너무 행복하시니까 필요하셔. 옷핀이 있으면 뒤에 그 동그라미가 있어요. 엉덩이 부분에. 그걸 걔를 또 꽂아서 연결이 쫙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걸 목걸이로 만들까? 너무 행복하시. 아니 못도 이렇게 휘어가지고 요새 비싼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걔도 이렇게 먹어 해가지고 그물에서 딱 하면 죄송한데 지금 오른쪽 팔목에는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효주가 만들어준. 저거는 평생 가도 못. 그렇죠. 저런. 이거는 네. 큰일 네. 납니다. 네. 아니 그런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네. 난 문제 없다니까요, 선생님. 네, 뭐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활 살림을 잘 돌아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구비를 해서 또 이렇게 집에 적시적소에 잘 배치를 해놓는 거, 그거는 자상함이죠. 근데 그게 그 정도 쓸 정도면 되지 그걸 넘어서는 많은 양들을 계속 모아놓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필요할 때 눈에 갑자기 눈에 딱 띄면 네. 내 눈에 갑자기 왜 1.5V가 들어올까? 음.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래서 필요했구나 해서. 아니 모든 물건은요 다 인간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관찰해서 다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눈에 띄는 건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네, 생각해보면 언젠간 다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미리 언젠간 필요할 거야 하고 예상했다가 온 집안에 그 물건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또 하나는 더 큰 게 앞날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못 살아요. 그 앞날의 대비가 뭔가 아껴서 이제 내 것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만 또 나와 나의 가족의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결국 대비를 하고 아끼는 게 모으는 게 그게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장 강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강박은 불안을 의미해요. 불안이 너무 높으면 이 불안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은 가까이 지내는 옆 사람한테 전염이 돼요. 전염된다는 게 무슨 세균처럼 전염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불안이라는 영향력을 계속 이렇게 스며들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창훈님의 가장 소중한 대상은 이제 가족이죠. 물건에서 가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족에 대해서 이 불안이 좀 어떻게 좀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우선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거나 같은 공간에 없거나 이러면 되게 불안해해요. 그거를. 그런 점 플러스 저랑 효주에게 좀 집착이 심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제가 이제 친정에 아이랑 갔다가 왔는데 그날 제 핸드폰이 진동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잘못 눌려가지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딱 1시간이. 1시간? 그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다 같이 모든 가족 셋이 위치 추적을 달았어요.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달았어요. 핸드폰에. 위치 추적 웹에 깔았어요. 거의 뭐 5, 6년 동안 네, 서로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은 이제 서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누구 만나고 있고 뭐 이런 거. 인증샷처럼. 그리고 혼자 뭐 커피숍도 못 가게 하고 중고거래 하지 말라고. 네, 싫어요, 되게 그런 거. 네. 어플은 뭐야? 위치 추적 어플은 아, 그건 뭐냐면 아내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처가 댁이 꽤 멀어요. 근데 아내가 한 1시간 반이면 늦어 도착해야 되는데 2시간이 넘어갔어요. 2시간 반이 나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아이는 3살이었고 나는 막 미치는 거예요. 어디는 추적할 수도 없고 지금 밤에 지금 막 10시, 11시 됐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처가 댁에 전화하고 걱정할 수 있지. 걱정. 근데 지금 오늘 지금 도착 안 했어요? 연락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와, 이러다가 사람이 피해갈라 죽는구나 느꼈어요. 나에게는 오케이. 그 물건, 잡동사니, 옷, 신발 다 버려도 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이 실종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에 치고 실종은 아니죠. 실종은 나에게 아니죠. 그 1시간은 정말 연락이 다 잠깐 안 된 거. 와, 이건 지옥이었어요. 만약 이제 지옥이 있다면 이거였어요, 나에게. 내 삶에 진짜. 으아, 이러다 나중에 딱 왔는데 괜찮아. 이 순간에 위치 추적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 어떤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면 남들이 봤을 땐 천만 분의 일이지만 나한테 걸리면 그렇죠?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너무 위험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불안해요. 아직은. 예전에는 그게 저한테 되게 심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이한테 더 많이 갔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생각해봐도 좀. 뭐? 어딘데? 체육대회 전날에 그 놀이기구도 타고 이렇게 노는 건데 아빠가 이제 위험하다고 거기도 따라간다고. 체육대회인데? 진짜 안 된다고 그런 얘기했죠. 근데 아빠는 올 수 있어요. 아빠는 꼭 모자 돈만 해야지 갈 수 있어요. 버스는 그 역에 잘 못 내릴까봐 무서워서 아빠 안 된다 그랬고,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냥 혼자 보러 가는 것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혼자 가는 건 다. 진짜?
학교에 내려다 줄 때 걸어갈 그것도 없이 바로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태워가니까 친구들이랑 못 걸어가니까 그게 약간 좀 친구들이랑 좀 걸어가 보고 싶은데 너무 진짜로 안 된대요. 모르겠어요. 안 된대요. 위험하대요. 같이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거나 뭐 편의점 가거나 다이소 가거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떡볶이도 먹고. 그저 코너도 가고. 그렇지. 아빠가 힘들구나 생각했는데 왜 그걸 꾸준히 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아하. 저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다? 그 쉽지 않아요. 떡볶이 가기 굉장히 멀어요. 한 5분 이상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5분 이상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5분? 네, 아, 그래서 5분이면 엄청 가까운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보통? 아니 좀 근데 멀리 그래도 있어요. 학교 끝나고 멀어도 그 분식집 가는 그 여정 그리고 분식집 가서 그 얘기하는 그게 재미인데 아직은 언제 뭐라 그럴까? 언제 떡볶이를 먹을 수 좀 더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돼야 이제 지금 아직은 지금 초등학생이랑 똑같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중학교 간지. 중학생이죠. 가지고. 초등학교랑 똑같이. 완전 다르죠. 중학생이죠. 그렇지, 그렇지. 네. 중학생이죠. 근데 아직은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미성년자라는 게 미성년자 맞죠. 저는 부모가 성년 되기까지는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 우리는 보호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그거부터 잘못됐어요. 왜 중학생인데 축제를 놀이동산에서 해요? 학교에서 해야지. 그럼 오케이. 그러면 그 놀이동산에 간다면 그러면 지금 중학생이면 교복을 입고 가야지. 왜 사복을 입혀요?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학생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 놀이공원에요. 그렇죠. 근데 사복을 입혀놨어. 지금 다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혼돈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난 옆에 있고 싶어, 내 욕심은. 그래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공룡탈을 쓰고 옆에서 놀이동산에 인형탈 쓰고 그치 인형탈 쓰고 옆에 있으면 근데 지켜줄 수가 있잖아.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우리 효주가 잘 있나? 응. 아, 잘 있구나. 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뭐 대통령으로 태어나고 싶다, 왕을 뭐 재벌, 뭐 CCTV로 태어나고 싶다. CCTV로 태어나고 싶다. 야, 어머. 나는 야, 장래희망이 어디서나 어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어머. 왜 이렇게 안전에 이렇게 그 이유가 있었겠죠. 질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제 질문이. 아, 예. 네. 근데 아내나 딸은 이창훈님이 하는 보호를 네. 그들도 원할까요? 그런 형태의 보호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있기 때문에 아버지란 존재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러지 않을까요?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거에 개념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독립을 시키고 자립을 시키기 위해 내면의 힘을 기르게 하는 과정을 부모는 끊임없이 돕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혼자 어두운 데 걷고 친구들과 네. 떡볶이집 가는 게 그게 자립을 키우는 겁니까? 아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게
그게 키우는 겁니까? 근데- 왜냐면 그럴 경우에 네.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창훈 씨가 뭘 하나를 놓치고 계시냐면요. 네. 누구라도 동의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늦은 시간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버스 정류장 말고 약간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렇게 실행하고 살아야 돼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24시간 편의점이 있으니까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누군가 여러 명이 나오게 해서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거를 가르쳐줘서 본인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적용하고 살아야지 마치 무슨 자웅동체처럼 붙어 다니는 거는 24개월까지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아빠가 1년 365일 24시간 얘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선생님은 네. 그게 아니면 선생님은 네. 그게 좀 편한 곳에 잘 자라셨고 저는 최악의 조건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네. 죄송합니다. 어. 또 옛날에 사건에 70대 노인이 나룻배 알고 있습니다. 태워준다는 걸로 해가지고 알고 결국 있습니다. 배 흔들어서 남자 떨어지고 거기서 떨어진 남자를 찔러 죽였어. 네. 그러면 아무리 건장해봐야 빼쌍 많은 70대 노인한테 당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너무 많은 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그걸 우려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네.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외딴 곳에 둘이 배를 탄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도록 격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을 가는데 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것마저도 혹시나 옛날에 20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전복이 돼서 이렇게 고려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창훈 님이 살았던 그 아주 처절하고 극한 생활 환경, 효주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르죠. 그러면 사실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본인의 불안인 거지. 본인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본인의 해결되지 않은 불안의 여파가 가족, 아내와 딸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효주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안 시키고 있고 못하게 하고 있는 면이 있고 또 그걸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면의 힘이 안 생긴다고요. 10,000원 버스도 타봐야 되고 지하철에 10,000원이면 거기 끼어도 봐야 되고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내 몸을 좀 보호하는지 여름에 들끈적끈적 하려면 얇은 카디건을 입어야 되는지 애들이 이런 걸 다 배워야지 세상을 굳이 살아가지. 저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창훈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제가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버스를 안 봅니다. 탄 네. 한 번 딱 타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초, 중, 고 전부 다 학교 앞에다 집을 다 얻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 운동장 바로 위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걸어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뭐냐면 어머니가 바쁘니까 앞으로 다 해주셨는데 경험 안 해도 되는 경험을 아니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죠. 굳이 그거는 가야 되나요?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죠. 그걸 안 겪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버스를 안 타게끔 그렇게 학교 근처로 집을 옮겨서 안전하게 키우려고 했지만 불안하시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생각 안 드시잖아요. 저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교 때까지 저는 지금 학교 앞으로 이사 갈 겁니다. 효주가. 네. 걸어 다닐 수 하지 있게. 마세요. 걸어 다닐 그렇게 수 하지 마세요. 딸이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딸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 이창훈님하고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부모도 다른 사람이고 아빠도 이창훈님의 아빠와 효주의 아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창훈님의 어머니와 효주의 엄마는 다른 엄마입니다.
이창훈님과 효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출발이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절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사랑한다는 이유로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아이한테 있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을 거슬렸을 때 아빠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왜 자식한테 그러한 불필요한 미안함을 갖게 합니까? 아이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한 인간으로 한 개체로서 살아나가는 과정을 해나가는 건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요, 선생님.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걸어 다녀. 오케이 했어.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날 수 있죠.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데려다 줄 걸. 제 인생에 뭐냐면 전 좀 흥분하게 되는데 전 제 인생의 주변에 하나 후회하지 않는 삶.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아니요. 왜냐하면 16살이 되면 안 하실 것 같으십니까? 18살이 되면 안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미성년자까지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동안에 하나도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하면 어느 날 다음 날 내일부터 법적 성인이에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효주 엄마가 알아서 심부름도 시키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창훈 씨가 예.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은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어떤 걸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나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애를 잘 키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한테 편안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나의 부모와의 성장 과정을 늘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었다면, 뭔가 마음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이걸 철저하게 내가 나를 파악을 해서 이게 내 아이한테 영향이 안 가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 안 가도록. 쭉 말씀하신 거 보면 막 안전, 막 보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예, 이게 이제 시간을 돌려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전학을 어릴 때요? 저의 일남 사녀 5명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저 어떨 때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바쁘신 와중에 제가 전학을 와서 저를 손잡고 한 1시간을 걸어가서 학교 가는데 어머니 자꾸 상훈아 이 길을 잘 기억해야 돼 그러시는 게 있어요. 왜 이걸 기억하지? 엄마랑 같이 올 건데 엄마가 왜 이 말을 왜 하지? 하면서 갔죠.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옛날에 그 이렇게 여는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창가 요만한데 엄마 얼굴 있으니까 엄마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없어질까 봐 엄마가 살다가 이제 필기를 해서 뭘 쓰고 이제 하는데 하다가 딱 보니까 엄마 없는 거야. 학교가 끝났어. 와. 이제 집에 갔는데 3시간 걸렸어. 오면서 또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이 당했겠어요. 그땐 또 험했어요. 동네들이 골목에 뭐 이상한 형들이 있었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걸 제가 4년 동안 겪었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세상에 날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상황 다 이해하고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 누군가가 날 보호해주고 날 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그때 저는 이미 깼어요. 그냥 이게 세상이구나. 앞으로 나는 이 험한 세상을 내가 혼자 자립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쌓인 건 뭐냐면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엄마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다만 엄마랑 이제 약간 가깝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엄마 손을 잘 못 잡아요. 엄마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싸우거든. 나는 그걸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걸 줄 것이다. 어린아이들 지금 길거리 혼자 다니는 아이들 보면 항상 두리번거립니다. 왜? 어디서 위험한 요소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차가 올지 자전거가 올지 사람이 올지. 이것 때문에 나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저렇게 보호를 못 해줄 거라면 죄송합니다. 낳지 말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왜 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놓은 거야. 나는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워요. 친구들 만나면. 아버지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래? 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운동한 거 전 그렇게 일찍 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37에 돌아가시거든요. 저 7살 때.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내 가족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우리 이창호님의 그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들으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가. 근데 보호가 필요하죠.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야죠. 또 우리 가족이 위험이나 이런 걸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야 되는 건 맞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꼭 따라다녀야 되고 막 어디 누구 만나면 인증샷을 찍어야 되고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막 불안해하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선생님, 저 딱 들어볼까요? 네. 사랑하니까. 그렇죠? 왜 나를 이렇게 과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이게 내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두고 다닐 수 있습니까? 갖고 다녀야지. 그렇죠? 근데 그거예요. 나는 나에게 소중한 게 내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지 벗어나는 순간 전 불안한 거예요. 이창훈님이 어떤 걸 좀 아셔야 되냐면요. 우리 이창훈님은 잘 붙어 있는 게 딱 붙어 있는 걸 잘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너무 붙으면 집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반경에서 그렇죠. 언제나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 나이는 네. 24개월까지. 24개월까지. 24개월. 네네. 만 두 살이고. 두 돌까지는 대체로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창훈님은 효주를 거의 그냥 돌에서 돌 반 두 돌 내지는 조금 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유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로 보고 그 정도에서 보호를 생각을 하시지 효주는 이미 14살이 됐는데 그게 달라지지 않고 영아 내진 유아로 아이를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내면이 안 커요. 정말. 이 아이가 내면이 단단해져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세파에서 오는 마음의 어려움도 그런대로 자기가 잘 조절해내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잘 의논해서 처리하고 이런 사람을 크게 원하시잖아요. 좀 단단한 사람으로. 네. 그걸 본다면 지금 하는 보호는 사랑 맞아요. 맞는데요. 아주 작은 사랑이에요. 아주 작은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큰 사랑을 해줘야 아이가 큽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멀리 두고 멀리 두고 혼자 이렇게 키우면 그게 다 사랑이다. 우리가
우리가 인간의 발달을 이제 이해를 해보면요. 24개월을 넘으면 아이들이 눈에 안 보여도 어딘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집에 있었으면 집안에 있었으면 여기 있어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얘기해줘요. 저기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 애들이 아 있구나라는 걸 알고 조금 더 편안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도 집에 엄마가 있어. 내지는 일하는 엄마 아빠가 갔다 올게 그러면 저녁에 와. 그러니까 아 눈에 안 보여도 어디 있구나를 알아요. 그런데 형체를 잡을 수 없는 사랑, 좋아하는 거 이런 마음을 36개월이 넘으면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매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해도 36개월이 좀 지나면 우리 엄마가 언제 날 사랑하지, 우리 아빠가 나를 언제나 사랑하지가 마음 안에 상이 잡혀서 안정되게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창호님처럼 다 영상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내 눈에 보여줘 그러면 그 부분은 24개월 발달을 못 넘은 거지 사실은. 어쩌면 좋아. 제가 그러면 35개월에서 멈춘 거네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있다고 딱 보는 거죠. 저희 둘째 네. 딸이십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그 부분. 네. 부분은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자기의 애착 대상자인 엄마나 아빠가 내 눈앞에서 안 보이고 나랑 분리되어졌을 때 부모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애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애들이요. 유치원이나 학교를 등원한 다음에 막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가 집에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로 났을까? 이런 불안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좀 늦으면 괜찮은가? 뭐 혹시 뭐 무슨 네네. 일 있나 이런 거 많이 네네네. 그 불안이 확 올라올 때 그 불안은 효주의 불안이 아니라 아빠인 저의 불안. 네 저의 이창훈님의 문제고. 불안이기 때문에 그걸 잡는 거는 누구의 몫이냐? 아빠. 저의 몫입니다. 네 이창훈님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아이가 다른데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네 그 결핍이 효주한테 똑같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만 있네요. 그렇게 효주가 외롭게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효주는 어쩌면 누구한테 의존하는 것이 꼭 이 아이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인 이창훈님의 인생의 모든 데이터가 효주한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뭐 아이도 없고 뭐 결혼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도 제가 엄마한테도 너무 고마운 거는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믿어줬던 거.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안양예고를 간다고 했을 때 17살 때. 17살 때 와.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목포에서. 목포에서 뭐 친척도 아무도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엄마가 멀리 있었지만 가까이 안 왔어도 저를 믿고 그 학교까지 보내줬던 나에 대한 믿음이 저는 지금 저를 만드는 되게 큰 자양분이라 생각하고 엄마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효도하고 엄마에 대해서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는 그때 나에게 믿어줬고 나를 서포트해줬던 그 믿음, 멀리 있지만 나를 믿어줬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17살 딸을 어떻게 보는. 선생님이 아까 나한테 내 과보하는 게 작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네네네. 그게 왜 어떤 표현인지 좀 아시겠죠? 내버려 둬주고 지켜봐주면서 서서히 이렇게 내 뒤로 양보하는 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더 가까워지는 거네. 날 그렇죠. 믿어주니까. 그럼요. 네. 야, 이제 그게 큰 사랑이구나. 네. 그러면은 저희 박사님, 네. 이제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이제 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버려야 어른이 된다. 짜잔. 짜잔. 요거는 버리지 마세요. 이혼 4살을 이렇게 많이 키워주시고 네. 이래서 오운영 하는 오늘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어땠습니까? 굉장히 시원하고요. 네. 이제는 효주가 아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이제 느껴졌고 네. 네. 이제 효주 보고 운전하라 그래래. 그건 안 되고. 너무 빨리 가셔. 그건 안 되고. 그야말로 힙하고 핫한 지금이 이분들 철이거든요. 세트. 버블상이다. 징크스 그런 게 좀 많이 심해요. 걸을 때도 앞꿈치, 뒤꿈치, 뒤꿈치. 설레발은 결과가 안 좋은 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있는 속옷이 6을 피하려고. 얼마나 있는 거야? 왜 끝이 안 나? 약간 관점을 다르게 보면 우리 쿠기 씨는 본인의 능력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결정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여기에 계좌번호가 이렇게 2개가 적혀 있는데 계좌번호 다투가 있어? 이번 해 앨범 하나를 한 달 전에 취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결정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후로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채널 A